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필호입니다. 3월 11일 월요일 마감 방송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마감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송필호 개인 유튜브를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저 개인 유튜브가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주위에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 5분씩만 꼭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저 개인 유튜브 구독, 그 다음에 알람 신청 부탁드리면서 오늘 3월 11일 방송을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3월 11일 오늘 장의 특징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약간 그동안 시장과 약간 다른 흐름이 나타났죠. 특히 지난 주말 미국 시장에서 그동안 미국 증시를 주도했던 인공지능 관련주하고 반도체 관련주가 지난 주말 미국 증시에서 조정을 보이자 오늘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서 변화가 나타났죠.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이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죠. 특히 이제 대형주 중에 그동안 저PBR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대형주 중에서 철저하게 소외됐던 조선주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상당히 강세를 보였죠. 오늘 조선주들을 보면은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 미포조선, 그 다음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8% 정도 올랐죠. 그 다음에 삼성중공 강세를 보였고 조선기자재 같은 종목들도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오늘 조선주들이 오늘 급등을 한 것이 눈에 띄었고요. 또 오늘 시장에 또 나타난 특징이 보면요, 그동안 철저히 소외됐던 원전 관련주죠. 원전 관련주도 오늘 시장에서는 상당히 강한 흐름이 전개됐죠. 원전 관련주도 보면은 오늘 우진엔텍이 상가를 기록했죠. 그다음에 두산에너지, 그다음에 한전산업, 그다음에 BHI 같은 이 원전 관련주가 오늘 시장에도 강하게 또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모처럼 말해 오늘 게임주도 강했죠. 게임주도 보면 다 강했죠. 이메이드 그룹주들이 오늘 강하게 올랐고, 이메이드가 10%, 이메이드 맥스가 6%, 그 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이메이드 플레이도 7% 올랐고, 그 밖에 게임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를 상승을 견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코스닥 시장에 또 나타나는 특징이죠. 최근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계속 하락세를 보였던 엔터사인방이 오늘 강하게 올랐죠. IG엔터가 오늘 8% 올랐고, JIP, 그 다음에 하이브, SN 같은 엔터사인방도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됐던 이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주, 게임주, 엔터, 원전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늘 바이오 관련주들은 상승세는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관련주도 오늘 종목별 좀 차별화가 좀 진행됐죠. 유한양액하고 오스코텍은 제가 여러분들 같이 보면 된다 그랬죠. 최근 폐암 치료제 조기 FDA 승인 기대감 때문에 유한양액, 오스코텍은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오늘 에이플릭 바이오가 장중에 급등했다가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죠. 오늘 에이플릭 바이오 같은 경우는 SK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죠. 제2의 알테제인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에이플릭 바이오가 오늘 급등세를 보였죠. 그 다음에 탄력이 약간 그런데 이 꼬리가 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넥스도 계속 상승을 보였고, 코레셀 같은 건 여러분들 한번 사보라 그랬죠. 오늘 강세를 보였죠. 이와 같이 바이오 관련주 상승세는 좀 이어졌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반도체 관련주도 좀 선별적인 상승이 좀 이어졌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소켓, 테스트 소켓 만드는 니노홈이 오늘 급등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주로인 넷베스아크가 강세를 보였고, 사람 테크놀로지도 강세를 보였고, 특히 오늘 두산 테스나가 모처럼 강세를 보였죠. 두산 테스나가 오늘 강세를 보인 것은 일본의 소니가 그 이미지 센서 칩을 우리나라에서 후공경 패키징을 한다. 그럼 수혜가 예상될 것은 기대감 때문에 오늘 두산 테스나가 강세를 보였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좀 순환매가 좀 빠르게 전개되는 것이 오늘 우리 시장의 특징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집중적으로 해드릴 이제 섹터는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원전 관련주가 강하게 상승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이 시간에 이 방송을 해드리면서 제가 미국 시장에 특징주가 딱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특징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렸던 것이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장대 음봉이 나왔다 그랬죠. 엔비디아가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출회되면서 좀 기술적인 특징을 내가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 미국 시장에서 나타난 특징주가 제가 누스케일이라고 그랬죠. 누스케일 파워죠. 누스케일 파워가 정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장에 상장된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라고 했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어제 이 시간에 이야기해드리면서 얘가 딱 2주 만에 더블 이상 났다 그랬죠. 2.5달러에서 5.5달러까지 올랐다 그랬죠. 지금 미국 시장이 아직 전기장이 열리지 않고 있죠. 지금 시간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 현재 누스케일 파워가 무려 14%가 오르고 있네요. 이게 지난주 상승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네요. 오늘도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누스케일 파워가 오늘 강하게 급등하고 끝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미국 시장에서 이같이 원전 관련 대표적인 누스케일 파워가 급등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원전 관련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렸죠. 그럼 우리가 원전 관련주를 관심을 가져야 되냐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원전 관련주가 그래서 가장 부담 없는 가격이고 주가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 투자기는 가장 알맞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전 관련주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면요. 2월 22일 날이죠. 2월 22일 날 정부가 원전산업 육성 방침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올해를 원전 제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대통령이 원전 산업을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보면 올해 가장 정책 수혜주는 원전이라는 얘기죠. 원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전에 관심을 가져야 할 첫 번째 이유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정부가 원전 기업들에게 3조 3천억 정도 원전 일감을 밀어주기로 했고 또 1조 정도 특별 금융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죠. 그러면서 윤 정부가 끝나는 2027년까지 정부가 4조 원 정도 연구 투자비죠. R&D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죠. 이와 같이 원전 쪽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그러면서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죠. 그러는 가운데 원전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원전 산업 지원법을 또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법안을 만들겠다는 얘기도 했죠. 제가 먼저 원전 관련주가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오늘 모처럼만 움직였는데요. 원전 관련주가 움직이지 못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정부, 산업부죠. 산업부가 제11차 전력 수급 계획 초안을 원래 12월 달에 발표를 한다 그랬죠. 근데 작년 12월 달에 발표가 안 됐죠. 그럼 작년 12월 달에 발표가 안 됐고, 그래서 1월 달에도 발표한다 그랬죠. 1월 달에도 발표를 못 했죠. 그 다음에 또 2월 달에 발표를 한다는데 2월이 다 지나고 2월에도 발표를 안 했죠. 제가 보면 제11차 정기본 발표가 3월중, 그러니까 이달 중에 발표될 것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죠. 이번에는 발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기본 전력 수급 계획이 발표가 안 되고 있냐요.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면요. 자, 신규 원전을 몇 기를 추가로 건설할 것인가 지금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지금 업계에서 지금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산업부에서는 신규 원전을 한 2기에서 4기 정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원전을 지금 8기에서 10기 정도 추가 건설하고 많이 건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원전 업계에서는 한 10기 정도 건설을 하라는 얘기를 해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은 학계 같은 데서는 한 4기 정도가 적합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 지금 의견들을 여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약간 엇갈리고 있죠.
그것을 최종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자, 그래도 대통령실이 가장 힘이 있겠죠. 그러면 제가 보면은 신규 원전이, 제가 보면 6기 정도는 추가 건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신규 원전을 6기 정도 추가 건설하면은 우리 원전 관련주가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원전 관련주가 올해 여러분들 계좌를 가장 풍성하게 해줄 섹터라는 얘기, 종목들이라는 얘기를 해드리죠. 제가 보면 원전 관련 특성이 있죠. 한 번 가면 기본 따보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계좌에 원전 관련주도 꼭 한 종목 정도 편입을 해가지고 가시면은 분명히 올해 좋은 투자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꼭 원전 관련주 한 종목 편입을 해 놓으시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와 같이 진짜 제 11차 전력 기본 수급이 이달에 발표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그 용인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그 단지 그 지역 주민들하고 민생 대담회가 있었죠. 민생 대담회가 있었죠. 그럴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반도체 2차 전지, 데이터 센터, 전력 산업에 이제 제대로 가동이 되기 위해서는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특히 용인 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이렇게 반도체 그 산업단지에는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팹을 한 16개 정도 지을 생각이죠. 그 16개 공장을 짓는데 기본적으로 대형 원전 1기 정도가 전력이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죠. 이게 앞으로 인공지능 산업,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합니다. 이 전력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이나 그 다음에 풍력이나 그 다음에 수소나 이걸로 감당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나라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원전 산업을 육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올해 원전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 관련주를 올해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 이제 원전도 최근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죠. 지금 보면 체코하고 이제 우선 협정이 5월 중에 지금 이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세계에서 이제 원전을 설립할 수 있는 나라는 5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개 나라만 대형 원전을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럽 쪽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려면 당연히 중국하고 러시아는 제외되겠죠. 그러면 남은 국가가 미국하고 그다음에 프랑스하고 우리나라가 되죠.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프랑스보다 원전 건립비가 한 30%더 싸게 듭니다. 충분하게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체코나 폴란드, 불가리아 이런 영국이나 사우디 쪽에서 추가 원전이 우리가 수주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원전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한 것이 두산 NLBT죠. NLBT가 가장 대장주를 역할할 가능성이 있죠. 대형주로서요. 근데 이제 얘는 좀 움직임이 약간 중소형주보다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좀 힘들죠. 돈이 많으신 분들은 두산 NLBT 같은 종목 사가지고 가만히 가지고 계시면 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두산 NLBT 같은 것도 전혀 움직이지를 않았죠. 전혀 움직이지를 않았던 종목이죠. 그러면서 오늘 모처럼 만에 두산 NLBT가 거래량이 대량으로 수반되면서 좀 강하게 올랐죠. 이제 바닥권 탈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투자 자금이 상당히 크신 분들은 두산 NLBT 같은 거 관심 가지고, 그 다음에 한전기술 같은 것도 상당히 우량 기업이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한전기술 할 때는 원전을 설계할 수도 있고 시공할 수 있는 업체죠. 한전기술이 좋은 회사죠. 그 다음에 BHI 같은 경우도 오늘 강하게 움직였죠. 얘도 이제 원전 여러 가지 기자재를 만들어 가지고, 특히 이제 한솔에 납품 기업도 있고 미국의 에스팅하우스에도 납품했던 경력이 있죠. 그다음에 오늘은 우진엔텍이 가장 대장주 역할을 했네요. 우진 계열사죠. 우진 계열사로 최근 신규 성장 중으로 오늘 우진엔텍이
가장 대장주를 했고, 대장주 하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 밖에 한신기계, 디트파워 같은 경우도 이제는 다 바닥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트파워 같은 것도 바닥권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내가 보면은 좀 사가지고 단기 매매는 하지 마시고요. 제발 단기 매매 좀 하지 말아요. 단기 매매 가지고 돈 번 사람을 내가 못 봤습니다. 저도 주식을 30년 이상 했는데 단기 매매가 돈 번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런 것들 지트파워 같은 것도 부담 없는 가격이죠. 이거 사가지고 좀 기다리시면 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최근에 한국투자증권에서 원전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종목들을 좀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캡처를 한번 떠가지고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내 원전 관련 기업 그래가지고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이거 간단하게 요약된 원전 관련 주죠. 두산에너지 그래가지고 원자력 발전 기자재 공급 업체다 이게 나왔고, 현대건설도 이제 최근 불가리아 쪽에서 원전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한전기술, 한전의 자회사로 원전의 설계, 그 다음에 건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한전 KPS, 얘는 원전을 운영 관리하는, 운전 정비하고 관리하는 업체죠. BHI는 발전 기자재를 주로 만드는 업체죠. 그 다음에 우진엔테,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계측 제어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다는 얘기죠. 일진파워, 오르비테, 이와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원전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나는 조금 돈을 좀 투자 금액이 크다 그러면 두산에너지나 한전기술을 사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나는 좀 탄력적으로, 나는 좀 화끈한 거 좋아한다. 그러면 우진엔텍이나 BHI,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G2파워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중에 나는 좀 투자 금액이 크다 그런 분들은 두산에너지, 그 다음에 한전기술이 좋아 보이고, 나는 좀 중소형주 좋아한다, 나는 좀 화끈한 걸 좋아한다 그러면 우진엔텍, BHI, 그 다음에 G2파워 정도 보시고 접근하시면 여러분들의 불명예 원전 관련주 중에서 여러분들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올해 여러분들 계좌를 부자로 만들어줄 종목들은 저는 원전 관련주로 보고 있습니다. 디트파워 같은 걸 여기서 보면은 이 종목도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 바닥을 다지고 있죠. 이와 같이 원전 관련 대형 호재들이 나오면은 이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원전 관련주 포트에 반드시 한 종목 정도 편입해가지고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올해 부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원전 관련주 꼭 포트에 한 종목씩 편입하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 반드시 저 개인 유튜브 좀 많이 소개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 이번 주도 성공 투자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